동시에 이 에스크랩스 CTO로 일하고 있는 김희심이라고 합니다. 오늘 이렇게 여러분 앞에서 발표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돼서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을 합니다. 먼저 회장님과 어떻게 만났는지 얘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2019년에 회장님께서 저희 연구원으로 직접 찾아오셨습니다. 당시 저는 환경생명보호 분야 일을 해오면서 원유 분해를 위한 바이오 에멀시파이어 개발, 그리고 플라스틱 분해 미세조리 등을 연구하고 있었고, 우수한 연구 결과를 얻어서 뉴스에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아마 회장님께서 이 부분을 보시고 직접 저를 찾아오셔서 깨끗한 환경 그리고 안전한 바이오 기술에 대한 신념과 의견을 나눴습니다. 그리고 그 연구 개발의 필요성에 대한 철학도 말씀을 하시면서 가까워졌고, 지금까지 이렇게 연을 이어오면서 에스크 컴퍼니와 R&D에 대한 협력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협력한 분야는 이제 에멀시파이어인 수화멜, 그리고 사막에서 분리한 세네데스무스 데저티콜라라는 미세조류 성분이었습니다. 이 데저티콜라는 탈모 감소 물질을 포함하고 있어서 이 두 성분, 슈아멜, 그 다음에 데저티콜라, 이 보타랍의 바디와 헤어 제품에 적용을 했고, 이것이 첫 번째 협력 사례가 되었습니다. 제가 일하고 있는 크립에 대해 간단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크립은 1985년에 설립된 정부 출원 연구소입니다. 41년 되고요. 연구소 설립 목적은 국가적 바이오 기술, 원천 기술을 개발을 하고 보급하고, 그 다음에 바이오 경제를 견인하는 것입니다. 그 와중에 저희 연구센터는 개발한 바이오 소재를 에스크 컴퍼니에 기술을 이전을 하고 제품화해서 매출을 일으키는, 이것이 저희 정부 출원 연구소가 지향하는 좋은 모델 중 하나입니다. 저에 대해서도 간단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저는 크립에서 31년째 일하고 있고, 현재 셀 팩토리 리서치 센터라는 곳에서 센터장을 맡고 있습니다. 여러분께 저를 어떻게 소개할까 하다가 한번 챗 GPT에 물어봤습니다.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전 세계 탑 3% 안에 속하는 연구자라는 아주 만족스러운 대답을 주어서 이거는 이 챗GPT 그걸 잘 이용하겠습니다. 특히 마이크로 바이오테크놀로지 분야에서 세계를 리딩하는 이 전문가라는 표현이 저는 좋습니다. 그래서 이 표현이 좋고 제가 목적했던 것 중 하나입니다. 그럼 미세조류가 뭔지 일단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생소하겠지만 클로렐라나 스피루리나가 대표적인 미세조류입니다. 미세조류는 이 태양빛과 CO2만 있으면 생육이 가능한 광합성하는 초록색 미생물입니다. 주로 물 환경에서 서식을 하고 사이즈는 육안으로는 볼 수 없는 수마이크로미터 수준입니다. 지구 환경적으로 이들의 역할은 매우 중요합니다. 육지 식물과 비슷한 양의 산소를 생산해서 우리에게 공급을 하고, 특히 이 광합성 효율이 육상 식물에 비해서 매우 높습니다. 그 이유는 육상 식물과는 다르게 뿌리도 없고 줄기나 잎도 없습니다. 단세포 형태로 광합성 작용을 담당하는 녹색의 이 클로로플라스트로 가득 차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미세조류 중에는 특히 이 클로렐라는 우리 몸의 디톡스 엔진이라고 불립니다. 클로렐라는 우리 몸속에 있을 수 있는 이 중금속과 결합을 해서 몸 밖으로 배출하는 독특한 능력이 있고, 다당류 성분이 우리 몸의 면역 시스템을 높여줍니다. 또한 중요한 것이 이 카로테노이드라는 천연 색소를 만들어내는데, 이거는 노화를 방지하고 염증을 줄여주는 강력한 항산화제 역할을 합니다. 현재 이 글로벌 클로렐라 마켓은
55억 달러, 32년에는 85억 달러까지 성장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 건강을 중시하는 소비자들에게 천연적이고 영양이 풍부한 솔루션으로서 식물성 클로렐라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카로테노이드라는 것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당근의 주황색이나 토마토의 빨간색을 보신 적이 있으시죠? 이렇게 자연계의 이 화려한 색상을 만드는 주인공이 바로 카로테노이드 색소입니다. 카로테노이드는 미세조류나 이 식물이 만들어내는 천연 색소고요. 현재까지 알려진 종류가 1,100종이 넘습니다. 이 색소들은 단순히 예쁜 색만 내는 것이 아닙니다. 식물계는 광합성을 돋고 강한 자외선으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는 천연 방패 역할을 합니다. 흥미로운 점은 이 카로테노이드는 우리 몸속에서 만들 수 없습니다. 하지만 섭취를 통해서 우리 몸속에 들어왔을 때 강력한 천연 항산화제로 작용을 해서 우리 몸의 세포가 공격받는 것을 막아주고 건강을 유지하도록 돕습니다. 대표적인 카로테노이드는 다음과 같은데 아스타잔틴은 항산화의 왕이라고 불리고 있고요. 베타카로틴은 야맹증을 예방하고 간 건강을 지키는 데 도움을 주고 루테인은 눈 건강의 필수 성분입니다. 저희가 나이가 들면서 생기는 시력저하, 황반 변성을 막아주는 아주 고마운 물질입니다. 그 외에도 암 예방이나 심장질환 예방에 효과적인 이런 카로테노이드도 있습니다. 이처럼 유익한 카로테노이드를 가장 풍부하게 품고 있고 그런 것이 미세조류, 클로렐라입니다. 클로렐라는 좁은 공간에서도 효율적으로 대량 생산이 가능하고 우리 몸에 꼭 필요한 영양성분을 고농도로 만들어내는 그린셀 팩토리라 부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보는 것이 포토바이오 리액터인데 저희 클립에 설치되어 운영 중인 것입니다. 각각의 이 PBR은 200리터 정도이고 여기에 공기를 주입하면서 미세조류를 며칠 배양을 하면 이렇게 진한 녹색으로 변하고 이것을 저희가 현미경으로 관찰을 하면 보통 이런 동그란 모양의 클로렐라 세포를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저희가 주로 연구하고 있는 클로렐라는 제주도 리만 캠퍼스에서 10분 정도 거리에 있는 비자림숲 하천에서 발견을 했고 이 제주 클로렐라는 카로테노이드 색소 함량이 매우 높습니다. 다양한 종류의 카로테노이드 색소를 동시에 함유하고 있고요. 특히 루테인, 지아잔틴, 베타카로틴, 네오잔틴, 비올라잔틴 등의 5가지 색소가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조금 더 이 제주 클로렐라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 특별한 클로렐라를 비자림에서 발견한 건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이 제주도의 비자림은 수백 년 된 비자나무 군락지로 1000년 동안 고유한 생태계를 유지해온 공간입니다. 그리고 비자 열매는 예로부터 눈을 밝게 하는 약재로 사용되어 왔고 항산화 성분이 풍부한 열매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제가 비 오는 날 비자림을 찾았을 때 느낌이 왔습니다. 이 비자 열매의 유효 성분이 오랜 시간 토양에 축적되어 왔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특히 이 제주도의 토양은 현무암 기반의 다공성 기술주로 물과 영양성분을 흡착하고 그 다음에 저장하는 그런 특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또한 이 비자림의 하천은 평소에는 물이 흐르지 않은 건천이지만 집중 호우 시에는 빗물이 모여서 하나의 물길을 형성을 하는 겁니다. 이것이 핵심입니다. 제주 클로렐라는 바로 이 극한의 순환 환경에서 발견한 미세조류이고 강한 생명력과 풍부한 항산화 능력을 갖추게 된 것입니다. 이제는 이 제주 클로렐라가 만드는 카로테노이드 중에서 눈 건강에 좋은 루테인을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현재 여러분이 섭취하고 있는 루테인은 대부분 마리골드꽃 유래 루테인입니다. 그렇다면 왜 제주 클로렐라 루테인이 이 마리골드 루테인보다 더 좋은가 비교를 해보면
제주 플로랄라 루테인은 이 흡수율 면에서 마리골보다 23% 정도 높습니다. 마리골드 루테인은 지방산과 결합된 형태지만 제주 플로랄라는 프리폼의 루테인이라 인체의 흡수율이 매우 높습니다. 마리골드는 주로 이런 인도, 아프리카, 노지에서 키우는데 농약이나 중금속 오염에 노출될 수가 있습니다. 또한 마리골드 재배는 기후변화에 취약하고 때로는 아동, 노동, 착취 같은 윤리적 문제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제주 클로렐라는 엄격한 이런 품질 관리가 이루어지는 GMP 시설에서 생산되기 때문에 안전성에 전혀 걱정이 없고 지속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종합해 보면 그 제주 클로렐라는 이 5가지 카로테놀의 색소가 풍부하고 노지가 아닌 오염 걱정이 없는 이 GMP 시설에서 생산이 되고 인체 흡수율도 매우 높은 장점이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측면에서 과학기술 기반으로 그리고 이 청정한 제주 그 중에서도 비자립 숲의 제주 클로렐라는 앞으로 여러분의 소중한 건강을 지키는 안전하고 강력한 이 파트너가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